예, 포항은 문화포럼입니다. 늘 여기 오면 좋은 강의도 듣고 또 문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만나고 네, 너무나 좋죠.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그 참 노익장이세요. 그렇게 먼 곳까지 다녀오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 오면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안종만 회장님도 만나고 또 뭐 기타 오페라 단장님도 만나고 정말로 많은 그 문화예술계의 거성들이 있습니다. 저 장관님도 만나고 이림 회장님도 만나고 골프 매거진의 이선숙 대표님도 만나고 참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한 가지 정말로 반가운 일들은 모두들 제가 올려주는 그 유튜브를 너무 잘 보고 있다.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유튜브 하는 보람과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식사 전에 보통 그 연주가 있습니다. 생일 파티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지만 오늘은 바로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피커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 참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여러 그 설명 없이 간단히 CBS의 그 녹화 뉴스 이거를 만드셨던 분들이고요. 또 저랑 구태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세바시의 그 이 스피커로 나오셨고 얼마 전에 그 전북의 그 백년 토론 그게 스피커로 한번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이분의 강의. 뭐 여러 연주도 있었고 뭐 그런 행사도 있었지만 생략하고 바로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굉장히 떨립니다. 보니까 제가 2003년 이후에 강연을 이렇게 외부 강연을 나온 게 한 635번째입니다 오늘이. 근데 되게 많은 강의 중에 굉장히 설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제 경력에서도 보시지만 주로 기자를 30년 동안 했고 10년 전에 퇴직해서 이제 필드에 나와 있는데 제 기자 생활의 모든 걸 만들어주신 이정식 사장님이 제 선배시고 또 사장님께서 아마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좀 몸에 나쁜 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시지만 반드시 나으시리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포럼에 대해서는 회장님께 박인재 회장님 뭐 계시지만 이정식 사장님께 정말 많이 들었고 만약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 친구가 여기에 조금 가입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시켜주시면 제가 기꺼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셔서요. 제가 원래 강의 교환이나 강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천이 짧아가지고요. 지금 여기 영상 유튜브로 하신다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접니다. 사실 처음입니다.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정식 사장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광화문 문화포럼은 엄청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제 오늘 강의 교환이 거기에 다 링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코아스라는 한국의 사무용 가구를 처음 만든 회사의 CEO를 맡은 지 3일째입니다. 갑자기 이 회사를 40년 된 회사를 넘겨받게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코아스라는 우리나라의 사무용 가구를 개척했던 옛날에는 퍼시스라는 가구가 여기에 하청업체였다고 합니다. 노재근 회장님으로부터 저희 로펌에서 인수를 해서 갑자기 제가 당분간 좀 맡게 돼서 뭐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코아스라는 회사 당산동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특강자지만 영업사원 1호로서 여기 계시는 고객님들께 저희 회사도 소개시켜 드릴 겸 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2000년 이 광화문 포럼 생긴 이래 존경하는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어령 장관님 그리고 뭐 여기 김동호 위원장님, 장사익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서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떨렸는데 어제 제가 인공지능으로 이어령 장관님과 천국과 접속을 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천국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약간 여기가 소리가 작더라고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가 5분 만에 만든 4가지 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궁금하시죠? 이거 하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건 페이크 뉴스가 아니고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리운 아버지를 곁에서 보고 싶고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다 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어령 교수님의 유튜브의 영상을 11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소리를 훈련시키고 목소리를 먼저 클로닉한 뒤에 스피치를, 원고를 넣고, 그리고 헤드라라는 영상에다가 넣어서 해가지고 지금 만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계신데 제 책이 2권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 AI 시대의 예술가들이 전시회를 열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요즘에? 자, 손 들어주시고요. AI 전시회를, 화가들이나 이런 분이 전시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지금 제 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지금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우리 함영준 선배님 그림 속에 힌트가 있는데 저것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어떤 걸까요? 영감. 혹시 그 영감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집에 계시는. 뭐냐면요, 와이파이 신호입니다. 요즘은 전시회에서 디지털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와이파이 전시회다 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제가 인공지능에게, 개그 전문가에게,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AI 강의를 하는데 조크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림과 조크도 역시 AI가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그림 속의 남자는 막 퇴근해서도 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권대욱 선생님, 왜 그럴까요? 본인 얘기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 지금 막 그렇게 찍으시고, 중독이라기보다는 뭐 열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설거지 했으라는 와이프의 문자를 사수하려고 이렇게 대부분 저희 세대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라고 하는 곳에서 AI 아까 조크를, 이렇게 제 강의 교환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거기에서 역시 조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주하고 전라북도에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전주 시장님이 앞자리에 계셨는데 사전에 미래도시 전주라는 노래를 만들고 가사도 다 만들어서 AI로 이런 노래를 이렇게 행사장에 계속 30분 전부터 틀어줬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전주시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아니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왜 내가 모르지? 이거 어디서 이거 언제 만든 거야? 했는데 제가 KTX 타고 가면서 10분 만에 노래 가사부터 영상 편집부터 모든 걸 10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4가지 AI 툴로. 그리고 아까 헤드라처럼 BTS 버전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바로 기술들, AI는 여러분 곁에 바로 와 있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작년 8월 27일에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입니다. 오타니는 200쪽 오른쪽 외야 파워포를 살짝 벗어나는 파워 공격을 쳤다. 오타니의 시속 173km의 빠른 카브에 맞은 전방판에는 검은볼이 생겼다. 맥주보다는 곧 중앙 전방판의 쇼헤이, 우리가 전방판 파손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송출했다. 깨진 전방판의 광고주 맥주 회사에서는 야구품 때문에 덮개에 걸간 전방판 모양을 제품 디자인해 그대로 저널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 분들 사이에서 오타니에게 광고비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예, 쿠어스라고 하는 맥주 회사인데요. 흔히 우리는 무슨 순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어떤 분을 상대로 이 힌트.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는 건데요. 이걸 슈텔은 슈튼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나 지대한 영향들을 숙명적인 행위나 사건들이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이죠.
우리가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우연, 그냥 우연성이고 아까는 숙명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조세호라는 아주 무명의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어느 날 그 무명을 깨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너 이번에 그럼 너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요?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럼 모르잖아. 몰라. 같은 연예인 동료인데 왜 몰라? 이것이 바로 프로 불참러라는 밈이 돌면서 조세호라는 친구는 지금 유퀴즈 언더 블록의 그런 MC도 하고 굉장히 커졌죠. 요즘 세상은요, AI 시대에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 다단합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도 3개월, 한 달 이런 계획조차도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고 불과 5일 만에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가입자를 확보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예측이나 계획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오히려 소중한 자원이 된다. 왜 그리고 사람들이 우연에 관심을 갖느냐?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에서는 조작이나 주장이 개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고 설득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꼭 그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우연이 콘텐츠가 되고 돈이 되는 시대의 대표적인 게요. 요즘 젊은 유튜버들이 오히려 유명인보다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친구들의 수입은 한 달에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예인들이 이 친구하고 같이 여행 가려고 줄을 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태호라는 친구가 MBC의 안락한 곳을 벗어나서 만든 그야말로 광야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돈을 내서 여행 컨텐츠를 만들고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게임 부루마블이라는 것에 말하자면 주사위를 던져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엄청난 거기에는 그 계획이 서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해외여행 가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케냐, 아프리카,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주사위를 넣고 던집니다. 던져서 러시아가 나면 바로 그냥 러시아로 떠나고요. 거기서 하루 머물고 또 남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사실은 주사위 옵션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태호 PD는 쉽게 얘기하면 어디는 5천만 원짜리 숙소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은 텐트 이런 게 있습니다. 주사위를 해서 만약에 텐트에 자는 게 그 나라에서 있다. 5천만 원 비용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지상파에서는 할 수도 없는 컨텐츠예요. 그런데 왜 이런 컨텐츠가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하느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부정적인 소리, 이 제임스 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개소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정복했는가. 요즘 세상에 참 많은 좌다 우다 굉장히 극단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사실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은 그나마 양심적이다. 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아니고 개소리는 아무거나 짓거리는 조리 없고 당치하는 말을 개소리인데 불신. 진실이나 거짓 그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단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이 개소리 자체가 오히려 선거판을 휘우고 가짜뉴스가 하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2003년도 제가 노컷뉴스라는 걸 이름을 찍고 제가 처음 만들어서 이정식 사장의 지시로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생각해보면 최초의 여행 유튜버가 매트 하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직 유튜브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사를 때려치고 그냥 단순해 보이는 어떤 춤을 춥니다. 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추는 거 아무런 거기에 기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유명한 곳을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야 나도 따라하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블로그를 보고 저도 유럽을 차를 막 몰고 그때 마침 회사에서 잠시 쉬는 기간이 있어서 2달간 차를 몰고 전 세계를 다니고 심지어는 평양에까지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게 평양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김일성 탑 앞에서 저도 저 춤을 췄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워서 올렸는데 323명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낀 거고 특징이 없는 거죠. 진짜 평양에서는 제가 저거 추웠는데 김일성 동상 앞에서 몰래 추웠는데 나중에 다 뺏겨가지고요. 평양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찍는 거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볼까 봐 아무도 없는데 뉴욕에서는 찍다가 흑인이 카메라 찍으라고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 곳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나 저는 이제 나이가 제가 한 80, 90이 되면 이런 곳들의 장면들을 추억으로 남기려고 지금도 여전히 추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23일 날 이게 첫 유튜브입니다. 카림이라고 하는 친구 3명의 동업자가 처음으로 @더주라고 하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댓글이 1000만 개 그리고 조회수는 3억을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 무려 정말 하루에 50억 명이 유튜브를 쉐어하고 이런 엄청난 플랫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역시 그것도 AI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추천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게 오늘 AI는 내 직업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김동일 위원장이 사실 날이 50년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내가 지금 이 챗GPT를 배워야 돼? 지금 고민하실 건데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영화 있습니다. 허라고 하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판사에 교정을 보던 친구고 그런 레터를 응답하는 친구였는데요. 보호만 가득한다. 허전한 게임을 게임으로 달래보려 하잖아. 그죠? 실수할 틈 없죠. 그는 충동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기반한다. 도와주는 놈의 퍼퓸이라고 보고 있어. 끝나고 이제 우리 운동한 사업을 있어서 미선 얘기해. 처음에는 반지 많이 했지만 사람만은 정말로 사람 같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있죠. 이런 진실을 가져야겠죠. 사만들을 사랑하게 됐죠 인공지능.
넌 내 것인 줄 알았어. 난 자기 거 맞아. 그만둬. 난 자기 거면서 자기 것이 아니야. 사실 이 영화는 스마트폰 초기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야, 뭐 미래는 우리가 이런 AI와 이런 대화를 할 거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여자들과 같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어디로 가, 아니면 지니야, 시리야, 누구야, 뭐 어디. 지금 온갖 인공지능의 남성과 여성들로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시리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AI가 여러분 사이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일자리 소멸, 제가 대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을 자리는 청소하는 일이다. 왜? 수없이 많은 거래자분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을 대신하는 청소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로봇바이저를 만들어서 가장 부를 축적하는 고급 인력들을 잘라내고 그것을 대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청소 사람값이 가장 싼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 분들 제가 비하해서가 아니고 요즘 청소연구소 뭐 굉장히 이거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 얼마 전에 의사들 병원 관계자들 한 600명 앞에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사셨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올 4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로봇 수술 암 학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의 짱쉬라고 하는 박사가 8,000키 떨어진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경에 있는 인민해방군 제3병원과 전립선 원격 수술을 직접 시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World first, Chinese medical teams have operated remotely on a cancer patient from a different continent. Being pioneered 다른 대륙의 암 환자를 원격으로 수술했다는 거죠. 세계 최초입니다. by specialists in Rome. Our correspondent Jen Kopsik reports. This patient in Beijing is being operated on by a robot controlled from the Italian capital Rome, over 8,000 kilometers away. The Chinese team, including a backup surgeon, watched the operation closely. 백업 의사들은 그냥 있고요. 인민해방군 사무의료센터. Guided the robotic arms remotely via surgical console to complete the delicate work of removing a lesion from the patient's prostate. The two-way communication may be happening between cities on opposite sides of the world, but the robot performed the surgery.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트워크입니다. 지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는 전 세계 통신 시장의 23%로 단연 1위입니다. 유럽은 대부분 화웨이 장비를 씁니다.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탈리아 로봇 학회 회장이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중국이 인민해방군 병원에서 이 실험을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이 위험성, 이 환자의 몸을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은 사람값이 싸기 때문에 또 군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고 제가 중국에 특파원도 했고 현재도 학교에서 그런 일을 가르치고 있지만 중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벌써 인공지능이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아는 챗 GPT에 제가 쓰고 있는 툴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강의 플랜을 짜주는 거, 전 세계 논문을 찾아주는 거, 제 연설문이나 강의안을 만들어주는 거, 번역하는 거, 드라마 캐릭터 작곡하는 거, 여기에 리서치 프로그램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슬로건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코아스 이번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그동안에는 뭐 나를 잘하는 사무가구 코아스 이러길래 그것은 사무 환경에만 있는 거니까 저는 행복한 공간, 건강한 미래. 여기에다 제조업과 여러 가지 바이오와 다른 사업들을 저는 같이 붙여야 제조업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유튜브 기획, 미팅,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저 목사님 말씀이 요즘 졸음이 안 오는 게 그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생생하게 그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개그 전문가 여러분도 수없이 비서를 얼마든지 둘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저는 로펌에 또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이게 바로 제 변호사 비서입니다. 챗GPT에 이미 여기에 대한 이 인공지능도요. 흔히 프롬프트,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인공지능도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듯이 챗GPT나 여러 수십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질문이 초보적이면 답변도 초보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여기에다가 너는 유명한 변호사야.
형사, 민사 및 공동주택 전문 변호사야. 그리고 민원 분쟁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고 책임을 지고 있고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법률적 용어는 어렵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한국 법체계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해줘. 외국의 사례도 활용해주고 그러면서 딱 비서를 해놓고 제가 이것을 변호사들 앞에서 변호사 보고 어떤 주택 분쟁에 대한 소송을 얘기했더니 뭐 형사 몇 조 하다가 기억이 그러길래 제가 여기다 딱 했더니 훌륭하게 그 변호사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본인이 인정할 정도라는 거죠. 연설 작성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저는 60명 중에 중국 학생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건 중국의 AI입니다. 챗GPT 킴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그 기말고사를 보면서 중국 애들이 한자를 쓰는데 이렇게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킴이라고 하는 챗GPT에 이걸 바로 그냥 찍어서 시험 중간에 야 이거 핵심 내용 정리해봐 했더니 쫙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다 분석을 하고요. 바로 2초 만에. 그러더니 한글로 번역해줘. 그랬더니 한글로 또 쫙 번역을 해요. 어렸을 때 저는 전철에서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번역해줘요. 야 이걸 네가 텍스트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고 100점 만점에도 몇 점 줄 수 있어 했더니 언어적 오류는 어떻고 맞춤법은 어떻고 문맥의 불확실성은 어떻고 해서 언어적 내용 전달은 30점 언어적 표현은 15점 문맥적 표현 해서 전체적으로 100점 중에 40점 정도 줄 것 같다라고 얘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평가를 다 맡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업무 속도를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앞으로 문장을 개선하고 이런 앞으로의 할 거에 대한 표현도 같이 준다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쓰고 있는 인공지능의 종류는 약 35가지 정도 되고 이 중에 제가 유료로 쓰고 있는 것은 15개입니다. 제가 매달 여기에만 들어가는 돈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개당 인공지능 하나당 한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40만 원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발 무료 버전은 쓰지 마시고 그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커피 4잔 안 드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굴지 재벌의 그 경영자 그다음에 모 금융그룹의 회장님하고 6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걸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했는데 그 자리가 40분 동안 제 인공지능을 알려드리는 제 정말 그냥 속성으로 제가 쓰는 게 이거고 이건 어떤 장점이 있고 퍼플렉시티는 어떻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은행이 뒤집혔답니다. 그 지주 회장님이 가셔서 야 이거 알아? 이런 것도 안 쓰는 놈들 해가지고 은행장이 저보고 어제 회장님하고 하셨던 그 뭐라는 게 뭐죠?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놨기 때문에 이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뭘 써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500원입니다. 저는 딱 2가지입니다. 오픈 AI가 만든 챗 GPT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석사 과정을 졸업한 정도의 에세이 수준을 갖춘 굉장히 평이하고 쉽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게 바로 챗 GPT 옴니라고 하는 22,000원짜리고요. 제가 그렇다고 오픈 AI에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검색의 강자 구글이나 챗 GPT가 정말 두려워하고 얼마 전에 CEO가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이 퍼플렉시티는 검색의 최강자입니다. 이 챗 GPT의 오류는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건데 이 퍼플렉시티는 전 세계에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모두 서치를 해서 심지어는 공개되지 않은 문서까지 자기들의 어떤 방법으로 하여간 해서 그것들에서 최선의 검색 결과를 하고 출처를 밝혀줍니다.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업무적으로 본다면 퍼플렉시티인데 얼마 전에 퍼플렉시티가 SK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 협의조사해서 이건 돈 주고 아직 사지 마시고 챗 GPT는 예. 그래서 이런 AI 종류는 지금 랭킹닷컴처럼 매일 순위가 바뀝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사실은 챗 GPT나 퍼플렉시티 말고 제가 최근에 애정해서 쓰는 게 클로드3입니다. 클로드라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제가 명령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코딩을 한다, 파이썬을 한다, 엑셀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클로드3는 어떤 파일이든 뭐든 제 명령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앱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회사에 앱 하나 만들 때 5천만 원, 1억 달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냥 만들어준다니까요.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은 과연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2022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나왔던 디지털 합성사진 부문에서 1등상을 받았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죠. 당시에 이것을 인공지능 미드저니가 만들었을 때 예술인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술이야? 야, 인공지능이 만든 게 무슨 예술이야 했지만 놀랍게도 2022년 이후에 오늘 현재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창작의 시대 예술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미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의료계나 변호사계나 펀드 매니저들, 소위 말하면 AI가 노리고 있는 직업적 대체의 일자리는 바로 그들을 노린다면 AI 역시도 문화예술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만든 수노 AI라는 음악 사이트는 무료로 5곡까지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수노 AI를 들어가서 만들어 보시면 5곡까지는 무료예요. 그런데 그 5곡은 저작권이 수노 AI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히트를 해도. 그런데 제가 수노 AI에 8,800원을 주고 유료로 가입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저의 저작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저작권 신사동 호랭이 이런 것처럼 그 히든 핸즈,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게 제 부캐 중에 하나입니다. 작곡가로서 제가 저희 딸 작곡 전공하고 지금 캐나다에 사실은 가서 전공을 살리지 않고 에어 캐나다의 지금 컨슈머 부분에 거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친구 작곡을 했거든요. 성신여대에서. 제가 이거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안 써요. 그게 무슨 작곡입니까? 내가 해야지. 근데 그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걔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걸 저는 보면서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창작의 고통이 저는 AI를 결론적으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방송계가 난립니다. 모든 KBS나 MBC는 요즘 다들 내부적으로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나 예능이나 드라마, 뉴스에서 AI 앵커, AI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자료 영상 화면이 비싸지기 때문에 모두 AI로 만드는 다큐까지 최근에 EBS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레피카 아나돌이라고 하는 터키계 미국인입니다. 이 친구는 미국 뉴욕 미술관에 그동안에 13만 5천 점의 그림들을 모두 디지털하고 그걸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전시물을 만들어서 디지털 전시했는데 뉴욕 미술관에 가면 이 아나돌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레피카 아나돌의 작품들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디지털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는데 이미 디지털의 영역은 예술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보스턴, 뉴욕, 멜버른 곳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온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공항을 가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포공항 국내선을 오랜만에 갔더니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큰 나무. 그래서 제가 바로 챗GPT에 이 그림을 놓고 야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그 어떤 그림을 하나 네가 만들어줄 수 했더니 훌륭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에 제가 부산에 특강을 가면서 부산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가는데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에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작품을 넣어주고 야 여기에다가 클린트 작가의 기존 작품에다가 아이폰과 에어팟을 끼고 감상하는 그림을 그려줬더니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저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바로 진주 먹거리 소녀로 바꿔줘 했더니 아이폰을 들고 있는 걸 만들어주고요. 이걸 가지고 또 그 소년의 그걸 살리고 에어팟과 아이폰을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잘 질문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여기에 담는 것도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이고. 그래 부산에 제가 내려갔더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야 지하철 풍경을 좀 만들어줘. 그 부산 국제영화제 거기 가보면 이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또 다른 창조하는 데 있어서 챗GPT가 문화예술의 영역에 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다. 다만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대체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전문가들의 의사나 변호사나 시험 통과해서 어느 정도 되면 안락한 생활이 보장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반인들조차도 그러한 영역을 통해서 과거에 일만큼만 해도 전문가로 대접받던 사람들이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10만큼 개발을 해놔야 전문가의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기 팍팍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학생 제자들에게 직업이라고 봤을 때 직이라는 것은 자리를 얘기한다. 자리는 없어진다. 단 일거리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일자리, 과장, 차장, 그 자리는 없어질지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샘 알트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 조금만 더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곳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창업 투자를 해서 지금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때려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은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첫 공개됐었는데 한 달 뒤에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가입자를 5일 만에 넘어서고 막 알트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창업자가 2017년에 처음으로 5명이 논의하던 그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AI라고 하는 혁명이 비록 어떻게 보면 작은 거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전 세계는 AI 열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또 그런 걸 하고요. IT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은 절대 먼저 가지 않는다. 남들이 지나간 뒤에 돈이 될 때쯤 나온다. 저는 그것이 바로 애플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AI가 이제 애플이 들어선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화면을 마지막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겁니다. All right, let me ask the agent here. Hey, Seth, how's it going? What can I help you with today? I am fantastic. I'm sorry, I'm in such a hurry. I'm going to go on an. 지금까지는 여러분 쇼핑 어떻게 하십니까? 카드 등록하고 거기에 물건 골라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챗 GPT가 나오면서 여기 물건 이거 어때? 야, 내가 지금 이 옷하고 이게 잘 맞아? 다른 거 추천해줘. 서로 보이스로 대화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물을 판별하는 거죠, AI가. 이것은 쇼핑이나 대고객 서비스나 많은 부분에서 완벽하게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손가락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미국의 IT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일단 질문을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AI 영역은 정말 모든 분야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 위협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용산에 제가 박물관에 갔더니 메소포타미아 기록의 문화가 있는데요. 이미 BC 3000년, 4000년 전에 서령 문자, 쐐기 문자에 여기에 사람들이, 인간은 곡물 수령 장부를 만들고 기록의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시에 여기 김영수 장관님 계시지만 판사들의 판결문이 여기 써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사이에 여기 쿠룹 이시타르는 돈 때문에 누구하고 고소하려고 한다. 이 사건 판사는 난리하다. 인간이 참 위대한 겁니다. 사실은 기록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서령 문자 5단 곱셈표도 메소포타미아에 처음 나왔고, 그럼 따지고 보면요, 인류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어느 뇌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인류의 뇌의 크기와 지적 능력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크게 뇌의 부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역시 문자와 기호는 큰 변화 없이 존재하고요. 구텐베르그의 인쇄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GDP가 커졌죠. 요즘 친구들은 이런 문자가 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나 울고 있으니까 왜 울어? 윗사람한테 깨졌어. 울지 마. 야, 열받으니까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야, 술 한잔 할래? 그래. 야, 우리 동해로 놀러 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문자로 그냥 문자가 없이 그림으로도 이해되는 세상에, 그게 바로 AI라는 거죠. 래퍼 노예리슨 요즘 친구들은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이라는 걸 몰라서 왜 나흘이라고 하냐고 뭐 하기도 하고, MZ세대. 어느 교수님이 금일까지 과제를 제출하세요. 금일 자정까지 했는데 학생이 그러니까 아니 금요일까지 아니에요. 금일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한테 따지는 거죠. 교수질도 못 해먹습니다. 요즘. 뭔만 하면 바로 인공지능 찾아가지고 에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챗 GPT 이런 세상이 지금부터 125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장 마르크 꽃대라고 하는 화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프랑스의 파리는 1800년도 후반에는 만국박람회가 파리에서 열리고 지금 파리올림픽 얼마 전에 열렸지만 정말 화려한 첨단 과학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100년 뒤 2000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화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화가들이 놀랍게도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엽서 크기인 건데 이것은 1986년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미래의 세상들이란 처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그림들이 공개가 됩니다. 프랑스의 무명의 화가들이 만들었던 이 그림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100년 뒤에 전쟁, 비행물체, 사람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하늘에서 불을 끕니다. 소방헬기로 불 끄죠? 자,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고 우편물을 줄 것이다. 드론 택배가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미래는 날아다니면서 싸울 것이다.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한 게 1903년입니다. 그거보다도 4년 전에 전 세상은 100년 뒤에 날아다니면서 싸울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뭘로 싸우죠? 드론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100년 뒤에는 영상을 보면서 통화를 할 것이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화가들의 상상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롤러브레이드라는 게 나올 것이다. 제가 중학교 때 이거 나왔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거 했더니 진작에 이거 그림 보고 만들 거예요. 청소도구가 나올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건축은 기계가 할 것이다. 앞으로 농작물은 자동 작물 기계가 할 것이다. 이렇게 택시를 타고 드론 택시를 타고 날아다닐 것이다. 해저를 잠수할 것이다. 미용을 저절로 했고 옷을 만들어줄 것이다. 학교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뭔가를 쓰고 공부할 것이다. 저 당시에 전기 시설조차 변변하지 못하고 가스 등의 호롱불을 켜던 시대에 화가들의 상상의 영역은 놀라울 정도로 컸다라는 거죠. 여기 계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후배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더 장을 열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까 그 그림처럼 중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걸 다 씌워서 어떤 놈이 졸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지금 현재 다른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빨간불이 띡 하면 담임 선생님이 여기 딱 뜹니다. 그래서 너 해. 인권의 문제가 있죠. 다른 나라. 근데 중국의 부모들이 CCTV하고 인터뷰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늘 원시시대부터 뭔가를 활용했고 단지 AI는 많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했던 거에 하나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이와 성별과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right now, 지금부터 AI를 여러분의 비서로, 여러분의 친구로 쓰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세월은 정말 밝게 열리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경우는 많은 충격과 그리고 당장 AI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렬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호아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알고 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막 너무 많은 질문을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김동호 위원장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제 이름을 몇 번 거론을 해 주셔가지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과제만 좀 던져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AI 시대에 아마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AI를 통해서 자기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AI로부터 굳이 무식간에 침해되는 저작권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먼저 드리고, 저도 챗 GPT를 오래전부터 이제 앱을 깔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외국어가 약한 사람은 문장을 딱 써놓고 영어로 하면 즉시 나오고 독일어로 해도 즉시 나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헤어와라는 공연이 언제 있었지 하면 몇 년도 엘작 센터에서 있었던 것을 쫙쫙 나와서 네이버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AI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경험을 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다음 약속까지 한 3시간 정도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한 2시간 좀 쉴 수 있는 사우나든 이발소든 어디가 있겠느냐 했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고 또 서대문 쪽에 무슨 플레이스인가 하는 데 가면 2시간은 쉽게 아주 편안하게 사우나하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해서 택시 타고 갔죠. 갔더니 거기는 호텔이에요. 근데 그런 시설이 있긴 있는데 그는 호텔에 투숙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허당치고 그러면 광화문 근처에 한 2시간 가까이 한 1시간 정도 이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교보문고 뒤에 D타워 가면 굉장히 아주 안락한 이발소가 있다. 그래서 택시도 D타워를 갔죠. 그랬더니 그 D타워에 이발소라는 건 전혀 없다. 부탁을 쳤어요. 순천향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아침에 이 근처에서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물질점이 쫙 나와서 또 택시 타고 갔더니 거긴 닫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AI도 믿을 것은 못 된다는 최근에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믿지 말아라. 요즘 디지털 장비들을 쓰시는 그 영상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은 바로 저런 분들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세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AI의 주도권의 시대에는 살아남을 원하는 영어하고 중국어밖에 없습니다. 왜? 학습의 능력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발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네이버, 다음, 우리 내부에서는 1등이었지만 많은 IT들에서 우리가 기술적 투자나 재무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정부의 정책적 때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유하기 위해서 AI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4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AI 저기를 오픈 AI처럼 우리가 수십 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잘하던 거 있잖아요. 문화 창조, 남의 거 가지고 잘해서 그 안에서 잘 활용하는 법, 그런 젊은이들을 만들어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선배들이 이룩한 우리가 K-팝, K-영화가 바로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도전 의식을 준다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저작권 문제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여기 김영수 장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저작권 문제는 논란은 있겠지만 간다. 호큰이라고 하는 76세의 아이패드가 나오자마자 그걸로 그림을 그렸던 호큰이나 이런 분들이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작품들을 창작해라라고 얘기한 분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 김영수 이사장님 이렇게 마이크. 오늘 강의 너무 AI 시대를 조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AI 산업이랄까 AI를 하는 데에 잘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은 이렇게 잘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AI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AI의 그 기초가 되는 게 수학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2027년부터는 대학 시험시험에서 문과, 이과 수학을 다 이과 수학을 소위 심화 수학을 폐지를 해서 문과 수학만 하면은 그 대학 가서 그 심화 수학 미적분투라든지 기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분야를 좀 엇박자를 잘 해도 힘든데 아까 중국이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AI가 상당히 그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또 시민이나 학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럴 줄 알고 답변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1950년대 소련에게 뒤진 것은 우주 개발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푸트니크가 지구를 1시간 10분 동안 돌 때 전 세계인들이 공포에 쌓였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소련에게 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58년도에 미국도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미국의 모든 교육체계, 달나라를 60년대 말까지 사람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에 완전히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스템 교육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주 경쟁은 결국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라고 하는 4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로 태어난 오늘날의 3명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두 동갑내기입니다. 1955년생 손 들어보십시오. 1955년생. 1955년에 놀랍게도 3명이 탄생합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구글을 만든 에릭 슈미츠. 이 3명이 1955년에 동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케네디 대통령이 과학과 소련에 뒤진 물리, 수학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1967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마을 단위에 미국 국방성에서나 쓰던 컴퓨터를 한 대씩 모두 내려보냅니다. 그 당시에 동네에 있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교에 가서 코딩을 배우고 펀칭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IT를 지배하는 게 됐다는 거죠. 이 중에서 요즘은 이 스템 교육 말고도 미국은 여기에 아트를 붙입니다. 문화 예술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스팀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국에서는 모든 교육에 예술 교육이 들어갑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은 바뀌어야 됩니다. 의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안 해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로 좋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꼭 필요했던 그런 강의고요. 이거 잘 정리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놀라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세상에 그냥 현재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네. 고항은 문화프로그램에 이런 강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 축하 파티도 있고 신입 연속회도 있고 아름다운 연주도 있습니다. 강의 때문에 놓쳤던 다른 프로그램 계속 소개해드리면서 본대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특별한 좀 국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김보은 선생님의 아쟁 연주가 있겠습니다. 김보은 선생님은 오늘 임교민의 아리랑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가장 많이 들리는 곡입니다. 10월에 멋진 날에 그리고 뱃산의 무초 이렇게 세 곡을 연주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쟁 연주자 김보은 연주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주를 하게 된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앞에 보이시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아시나요? 네. 다 아시는구나. 보통 제가 아쟁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악기는 해금이라는 악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해금이랑 아쟁이라는 악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이유가 70년도에 교과서에서 잘못 기재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쟁과 해금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양 악기에 비유하면은 해금은 바이올린, 이 아쟁은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 3가지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곡은 임교민 선생님의 아리랑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아쟁의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곡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 주시면은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쟁 소리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 김동규 선생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은 연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연주 잘 들었어요. 내가 저 녹화했고. 오케이. 그러게. 아주 좋았습니다. 내가 녹화 다 했고요. 그 유튜브로 지금 올릴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지금 저는 여기 그랜드 엠바스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영상을 올리느냐고. 방법 없죠. 시간 있을 때마다. 지금도 이제 약속 시간까지 한 1시간 남았어요. 그 안에 이제 오늘 그 광화문 포럼 너무나 그 멋진 강인데 이거 지금 편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찍었던 그 영상들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좋은 강의도 듣고 또 문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지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는 이제 오늘 저녁까지 아니면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그 스피커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 참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 그 설명 없이 간단히 CBS의 그 녹화 뉴스 이거를 만드셨던 분들이고요. 또 저랑 구태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세바시의 그 이 스피커로 나오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전북의 그 백년 프로 그게 스피커로 한번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이분의 강의. 여러 연주도 있었고 그런 행사도 있었지만 생략하고 바로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